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20대, 21대, 이번에 22대까지 이 모든 부정선거를 총지휘하는 사람은 북한이에요. 북한이라고요. 이 북한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.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 이 사람들은 북한이 시킨 대로 안 하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. 그래서 북한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결국은 192석을 맞는 거야. 저쪽이. 북한이 세계 이 해킹 기술이 세계 2위야. 2위. 미국 다음인데 원래 이 북한은 이 IT 그 다음에 해킹 이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강남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을 북한이 포섭을 했어요. 포섭을 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원래 고향이 북한이에요.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났다고.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. 초대를 해서 정주영한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보여준 사람은 이 곽선희 목사님이 두 번째예요. 정주영은 소떼를 몰고 가가지고 강원도 지금 북한 쪽의 강원도죠. 태어난 거기를 현지를 보여줬어요.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동네 거기를 딱 갔더니 세상에 친누나가 거기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. 친누나를. 이게 이제 포섭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. 친누나를 만나서 얼마나 참 반갑겠습니까?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너 얼마나 남조선에 살라고 고생이 많으냐. 나는 지금 수령님의 은택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.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그 말을 모르겠어요. 다 알지요.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내려와서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했는지 그 다음에는 뭐 난 잘 모르지만은 완전히 곽선희를 북한이 포섭을 했어요. 포섭을 해서 그때 시대가 486 시대예요. 컴퓨터 486. 486은 유엔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북한한테는 486 컴퓨터를 팔지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도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어요. 그런데 이 곽선희 목사님을 통하여 컴퓨터 486 50대를 기증을 받은 거야. 북한이 받아서 김일성 대학에다가 설치를 했어요. 했는데 그 다음에 곽선희 목사님 하는 말이 컴퓨터만 갖다 주면 뭐 하냐고 가르칠 교수를 보내줘야지. 그래서 포항공대 교수 2명을 곽선희가 평양에 김일성 대학에다가 파송을 했어요. 2년 동안. 그래서 최고의 조금 전에 이 장 박사님 같은 이런 전문가 포항공대 컴퓨터 교수를 평양에 가서 2년을 가르쳤어요.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제2위가 된 거야. 이 해킹 기술이. 됐는데 이걸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단 말이야. 과연 이게 되느냐.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뭐냐. 우리나라의 농협이야. 농협 전산망을 틀었어요. 틀었더니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사람은 생각 한번 해봐요.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농협이 하루 동안 전산이 마비된 적이 있었죠. 기억나요? 이게 북한이 최초로 써먹은 거야. 아 이게 되는 거야 해보니까.
전산이 마비가 딱 됐단 말이야. 마비를 했어요. 하루 동안. 그러니까 이제 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미국의 국방부를 틀었어요. 미국의 국방부를 북한의 해커들이 틀었는데 미국의 국방부는 방어를 했어요.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이 IT 기술 군인들 지금 기무사 조금 전에 우리 장대현 박사님 같은 이런 사람이 북한은 몇 명이냐 하면은 약 2만 명이에요. 2만 명. 2만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. 근데 미국은요 20만 명이야. 10배가 넘어요. 그러니까 미국 거 터는 것이 스탑이 됐어요. 실패했어. 실패를 하니까 이 북한이 계속하여 지금 중국하고 연대해서 이 IT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어제 그저께 미국의 상원의원에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. 뭐냐? 중국이 만든 틱톡이야 뭐야?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. 중국이 여러분의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도 중국이 다 들어요. 자, 보세요. 전 세계가 IT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. 그래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. 그래서 트럼프가 떨어진 거야. 트럼프가 떨어졌단 말이야. 근데 이번에 또 중국의 틱톡 더하기 IT 애들이 미국의 대선이 올 11월 달이야. 이걸 다시 하려고 준비하니까 중국이 만든 그 회사를 미국이 강제로 압수하려고 그래요. 살라고. 그래서 그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를 했어요. 왜 상원의원에서 중국이 만든 세계적인 IT, 애플 같은 회사야. 이 회사를 왜 강제로 매각하라 그랬냐. 미국으로 다 넘기라 이거야. 근데 중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. 왜? 선거에 개입하기 때문이야. 선거에. 이해가 돼요?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도 중국 더하기 북한이 가지고 노는데 한국 선거야. 이거는 식은 죽 먹기지. 가지고 노는 거야. 그런데 미국이 한번 공격당한 후로 중국의 북한의 IT 전산망을 공격을 했어요. 미국 국방부에서 역습으로 공격을 했다고. 공격하니까 북한의 IT망이 다 무너져 버렸어. 다 무너져 버렸어. 며칠 무너졌냐? 3일 무너졌어. 3일 만에 다시 복구했어. 그런데 3일 동안 북한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3일 동안에 한국에 있는 좌파단체가 한국에 있는 이 북한 매체가 대한민국을 욕하는 것이 3일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. 이걸 누가 찾아냈느냐? 김성규 국정원장 장로님이 찾아낸 거야. 북한의 전산망이 마비가 되니까 한국 안에서 좌파 애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이 3일이 힘을 못 쓰게 됐어요. 여기까지 이해했어요? 이거 이해하면 머리가 좋은 놈들인데 이해가 됐어요?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복구를 해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아요. 정치, 경제, 사회, 군사, 외교, 문화, 교육, 언론 완전히 북한이 지배를 다 하고 있어요. 경제도 1년에 비트코인을 통하여 1년에 2조 원을 털어가요. 북한에서. 우리가 30대 재벌이 죽기 살기 수출해서 돈 벌어놓으면 북한이 알맹이를 다 털어간다. 그리고 정치는
완전히 북한이 점령됐다는 것은 이번에 선거 결과로 나타났죠. 192석이야.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이미 넘어갔다고 여러분들이 확정 지어도 되는 거야.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사전에 1년 내내 작년에 내가 떠들어서 안 떠들었어.